행사에만 치중되면서 실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김여정이 김정을 수행한 행사의 성격상 성공승동부의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김정은이 3살 때 총을 쐈고 운전을 했다. 이렇게 다소 황당무계한 우상화 교재를 내놨는데 이번에는 후계자 공식 지명 훨씬 이전에 김정은 현지 시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찬양 일색이던 기존의 패턴을 버리고 공개적으로 비판 보도를 하면서 김정은을 치켜 세우는 신종 기법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30대 초반의 김정은에게 흰머리가 포착돼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 또 NK지식인 연대 김은광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오늘 두 분 모셨는데 김정은의 신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들어온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정은의 이제 외부에 시찰하는 사진에서 흰머리가 포착이 돼서 그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흰머리가 맞느냐. 사실 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사진을 통해서 보도를 접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판별하기 쉽지는 않지만 일단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김 대표님? 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뭐 좀 그 정밀도가 높은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가지고 그렇죠.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그 북한이 내보낸 조국 해방 전쟁 그 승리 기념관의 그 사적 파리서 그걸 같이 보면서 찍은 사진을 보니. 일단은 그 바짝 빗어 넘긴 그 머리에 아주 그 육안으로 어느 정도 이 흰머리 같네라고 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듯 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서 좀 두 가지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사진입니다. 좀 성글지만은 뭐 저 나와 있는데 오른쪽하고 어떻게 보면 좀 차이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요 사진보다도 요 사진은 이제 전에 본 저 가운데 부분 약간 좀 흰머리 있죠. 뭐 새치처럼 보입니다만은 예. 뭐 전하에 김정은이 우정 새치를 할 수는 없는 게고 분명히 흰머리 있거든요. 그럼 저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뭐 이 정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회인으로서 자기보다 그 나이 많은 그 사람들을 그냥 뭐 그냥 동무 다루듯이 그 하인 다루듯이 다루는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상당히 저 생물적으로도 조숙종이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상당히 조숙했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게 또 뭔가 하면 스트레스의 그런 뭔가 이 징후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판단은 가능합니다만 일단은 이제 물어보신 대로 흰머리는 육안상으로 알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사진을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저게 흰머리다 아니다 혹은 뭐 빛이 반사된 거다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먼저 저게 이제 정말 흰머리인지 흰머리라면은 이제 새치인지 아니면 건강 이상으로 연결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저게 연출된 건지. 이 연출된 건지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봐야 되는데 너무나 저기 김정은 흰머리에 대해서 너무나 여기에다가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내외부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심한 상황인 것으로 저희가 흰머리가 맞다면 가정을 하고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연출 이야기를 위원장님께서 제기를 해주셨는데 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위험 있어 보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84년생이다 보니까 좀 어린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연출을 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네, 그 연출 가능성은 뭐 저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저 나이에 이제 권력을 잡아한 저 김정은으로서는 제일 심리적 부담이 뭐냐? 사람들 날 어린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물론 뭐 자기 측근들을 향해서 무자비한 뭐 그런 그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딱 그 군기를 잡는 건 괜찮지만은 직접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다치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또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불안감 내지는 좀 마음을 이제 많이 쓰여지니까 차라리 뭐 좀 노숙한 그런 어떤 분위기 그리고 이제 뭐 세상 알만한 건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살짝 뭐 새치 정도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건강상의 문제인지 사실 연출인지 이런 분석들을 저희가 해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오늘 흰머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흰머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북한에서 나오는 어떤 사진들을 좀 보면요. 과거에도 풍채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최근 보면 살이 좀 더 찐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변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체제가 그만큼 좀 공고하지 못하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 뭐 김정은이 몸무게하고 체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뭐하지만요. 그래도 이게 무관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모든 게 다 균형 잡히고 심리적으로 안정하고 뭐 그 김정은의 뜻대로 모든 게 잘 돌아간다면 그러니까요. 뭐 어떤 뭐 건강 관리 잘 하겠죠. 근데 지금 118kg, 108kg 정도였다가 지금 육안상 보면요. 엄청 살이 더 찐 것 같아요. 찐 것만 사실인데 얼마나 더 쪘는가는 이제 좀 시간이 가면서 좀 더 알려지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상한 어떤 몸무게들, 결코 김정은이 건강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하고 무관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흰머리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서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 원자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북한에서 김정은의 현지 시찰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게 최근 게 아니라 11년 전에, 그러니까 2004년에 이게 그러니까 공식 후계자 지명 훨씬 이전입니다. 2004년도에 사진을 공개했는데 최고 지도자의 정통성을 좀 강조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북한의 최고 통치자가 현지 지도를 하게 되면 그 부서에서는 모조리 다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위대한 장군님이 여기를 다녀가셨다 딱 세우는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예. 일상화되어 있는데 현재 김정은이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어장에 아마 그 당 비서라든지 이런 데서 쉽게 김정은한테 아부를 하기 위해서 기념비에다가 과거에 김정은이가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동행했던 그걸 갖다가 찾아내가지고 걷다가 넣자고 아마 당 중앙에다가 아마 건의를 해가지고 신설을 해서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건데 이걸 보여줌으로써 이제 얻는 효과는 뭐냐면 그 어린 나이에 일찍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벌써 그 후계자 수업을 했고 또 국사 나라일을 봤다라고 이제 외치는 거죠. 예. 이걸 보는데 제가 이제 저 기념비를 보고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금강산 강량이 처음 시작됐을 때 예. 그 1998년 제가 두 번째로 갔거든요. 예. 그 제가 구룡폭포를 가다가 보니까 그 조그마한 이게 돌이 하나 놓여 있더라고 그래서요. 저는 거기를 앉았습니다. 좀 쉬려고. 예. 그랬더니 막 그 관리인이 달려와서 당장 일어나고 보니까 거기에 김일성이가 금강산을 가다가 그 돌 앞에서 앉아서 좀 쉬었다라고 하는 그 돌을 갖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빨간 그 기념비를 세워놨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거기에 딱 앉았던 겁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100배 사자고 나왔는데 하여간 이런 기념비는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런 게 이제 여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다른 기업소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도 군부대에서도 김정은이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따라서 방문한 모든 그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아마 저런 식으로 계속 이제 연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좀 부원 말씀드리면 예.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 그 조금만 뭐 첨부하면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북한이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 하던 우상화 그 선전에 그 핵심적인 단계들을 지금 받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그 실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일성 때 대표적인 건 뭐냐면 그 구호나무 문헌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구호나무 그 해방되기 전에 45년 이전에 그 소위 김일성 항일발산이 국내에 와서 나무를 뺏기고 글을 썼는데 조국 만세, 뭐 김정일, 뭐 강명선 탄생 만세 이랬었는데 그것이 장장 이제 40년, 50년 살아남아가지고 지금도 글씨를 보인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특수하게 구호나무를 만들었죠. 그럼 그 역사 기록이 되거든요. 역사를 가지고 그 사료를 이야기한다. 이게 됐고요. 또 김정일 때는 말이죠. 김정일이 그 했던 김일성을 보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반종파 분자들을 이렇게 대적하기 위해서 했던 그때 뭐 이렇게 친있었던 글이요, 글발, 편지, 뭐 토론 이런 걸 가지고 보여줬죠. 근데 지금 3년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 3년밖에 안 되는 김정은이 어떤 지적과 그의 어떤 업적, 경험을 그런 걸 갖다가
과대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연도를 좀 불리는 게 좀 필요해요. 특히 2004년도가 중요하는데요. 2004년도는 뭐 이번에 여기 탈북자 단체인 결의통일연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북한이 그 어린이들에게 김정은 원수님 혁명 역사라고 지금 배워주는 교재가 지금 떠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이 엄청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그 2004년을 김정은한테서는 피눈물이 해라고 합니다. 왜 어머니 고영이가 그해 8월 13일에 이제 죽었으니까요. 사망했으니까. 근데 이게 7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그런 상실과 그런 그 슬픔들을 다 안고 갖다 이런 역사를 지금 막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김정은의 이제 최고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좀 강조하는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김정은이 후계자가 된 게 사실은 준비 없이 어떤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와병, 2008년이었죠. 갑작스럽게 후계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따르면 이제 20살 때부터 현지 시찰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후계자 수업을 했다. 좀 앞뒤가 어떻게 보면 안 맞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뭐 물론 북한은 후계자 수업을 했다지만 이게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거기다 이제 이렇게 현지 지도 문에다가 박아놓은 날짜인데 왔던 것만은 사실인데 어떤 자격으로 왔느냐, 정말 지도자로 왔느냐. 그때는 2004년도면요, 김정은은 아직 후계자의 구도에서 들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정남이냐 아니면 정철이냐 이 논쟁 단계죠.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왔는데 이 북한의 김정은을 지금 모시고 있는 측근의 이런 그 아천꾼들인 경우에는 점수라도 하나 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비석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 김정은이 왔다 갔다 나를 상기시키면서 딱 박아 놓으니까 정말 그때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성적으로 반갑고 너가 내가 온 날까지 다 이렇게 잊지 않고 이거 차례 챙겨주는 거 보니 네가 충신이구나. 이런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것과 함께 이런 것들이 이제 딱 박아 놓으면 하나의 역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부원해서 말씀드리면요. 김정은이가 공식적으로 후계자가 된 것은 2011년 18 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18 결정서. 당 정치국에서 공식적으로 김정은 후계자로 이제 채택한 거거든요. 근데 이미 2010년도 제3차 당 대표자 대회 때 공식적으로 김정은 이름을 내세워서 북한군 대장 칭호를 주고 중앙위원 칭호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이것이 공식화된 거고 그 이전에 이미 김정일 마음에서 아들 셋 중에 막내 아들이 제일 후계자 동목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내 아들을 찍었어요. 이게 이제 바로 김정일 요리사를 했던 일본인 했다가 탈출한 후즈모토 겐지가 지금 저서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김정남이다, 김정차다 할 때 이분은 아니다, 둘 다 아니고 바로 김정은이다, 막내아들이다고 찍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비공식적으로 후계자 수업이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공식화된 것은 2010년 이후지만은. 알겠습니다. 후계 구도 그 과정과 이제 후계자 지명 이전의 상황까지 잠깐 좀 짚어봤는데 김정은이 뿐만 아니라 최근에 현지 시찰에서 간부들을 드러내놓고 아주 호되게 질책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자라 공장을 시찰할 때 경로했던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공개됐다고 합니다. 아주 좀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잠깐 영상을 좀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떻게 되어 이런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일단은 경로한 김정은의 육성은 저희가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동이나 몸짓을 보면은 고스란히 그 분노가 좀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표정을 봐도 굉장히 좀 격분울한 표정입니다. 간부들은 옆에서 이제 잔뜩 경직된 모습을 하고 있고 마치 죄를 지은 학생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거나 수첩에 메모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좀 봤는데 이렇게 좀 원색적으로 화가 난 모습을 보는 거는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분명한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공포 정치 일환이죠. 이게 당 간부들한테는 절대 복종하지 충성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네 신변 안전을 보장 못한다는 경고고 또 일반 주민들한테 그걸 보면서 일반 주민들이 당 관료들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권력 남용에다가 모든 형벌을 잡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당 간부들을 그냥 호되게 비판을 해주니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죠. 시원하면서도 저렇게 우리 최고 사령관이 김정은이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국사를 돌보는구나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포 정치 일환으로서
김정은 체제를 공고하기 위해서 일부러 연출하면서 저런 장면을 자꾸 보여주는 거죠. 아, 일부러 연출했다고 그렇죠, 예. 보시는군요. 이렇게 해서 이 경로한 영상을 공개했던 이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과거에는 거의 보면은 저런 일이 있더라도 덮기에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은 북한 매체가 좀 많이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그거는 정말 북에서 그 매체에 이전 하도 그 습관된 사람들은 그런 자그마한 변화에 대해서도 크게 감지합니다. 그럼 북한 뭔가 이런 매체를 보는 북한 사람들은 바로 직감한단 말이죠. 예. 아, 이게 예전에는 긍정을 통한 그런 교양 또는 뭐 이 선진적이고 올바로 나가는 것에 대한 뒤떨린 사람들을 교양하는 원칙이었다면 지금 뭐냐면 막 그냥 비판도 하면서 나가는 것들이 이색적이다. 그 이색적이라고 하는 걸 주면서 우리 그 소위 김정은 지도자의 새로운 어떤 면모가 저것이다 특징. 이거와 함께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는 정말로 인민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워하는 그런 그 뇌물과 그 모든 부패의 왕초인 저 간부들을 호되게 저 질책을 하고 잘못된 거는 잘 볼 줄 안다. 이런 두 가지를 갖다가 만족시켜 주면 거의 그 현지 어떤 시차를 상당히 그 효과성이 이제 배가 되고 있는 거 있죠. 근데 아무리 그러고 싶어도 결국 그런 것들을 두 사람이 우리 매체의 어떤 표현 형식을 좀 비판적인 것을 좀 섞어서 과거와는 달리 비판적인 것을 좀 섞어서 나가자는 결심은 두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바로 김정은 본인이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 가장 가까운 사람. 이런 의견을 냈을 때 혹한 김정은이 비위에 맞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 죽지 않을 그런 뭐 사람이죠. 누굴까요? 그 사람은 북에서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 김여정이고 동생이고 예. 김정일이죠.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바로 김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지금 몇 달 동안에 김여정은 해산 그 시기를 내놓고는 바짝 그 김정일에 붙어서 때로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도 혼자 단독으로 수행한 모습을 봤죠.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러면 뭐 김여정이 인사를 하는가 아니면 그 국방 분야를 새롭게 지도하냐 했더니 이제 이 북한 선전 매체가 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바로 선전 사업을 맡았다는 거죠. 선전 사업을 맡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죠. 선전해야 되니까 가는 것이고 또 이 선전 분야에서 어떤 약간의 변화들은 큰 변화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변화들은 결국은 김여정이 오빠의 어떤 어떤 딜 밑에 거래 밑에 거래랄까요? 하여튼 그런 그 지시 밑에 자기의 어떤 존재감도 나타내면서 양쪽의 어떤 그 효과성을 내기 위해서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김여정이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거의 출산하자마자 잠깐 쉬고 복귀를 서둘렀단 말이죠. 김여정이 노동당 선전선동부를 장악했다. 그 이후에 북한 매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 즉 말해서 김정은 오빠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총책임을 맡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서 이 김여정의 위상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꾸 선전선동부의 부부장이다 정도로 보시면 안 되고 이 김여정이는 북한의 최고의 존엄인 통치자인 김정은의 유일한 친여동생이다. 이게 바로 노얄 패밀리라는 거죠. 여기서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김여정의 당 서열이 낮다 할지라도 북한에서 랭킹 2위입니다. 김정은, 김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전선동부 부부장, 뭐 제1부부장이 중요한 게 아닌데 다만 김여정이가 선전선동 업무를 직접 장악을 해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 노동신문을 보게 되면은 노동신문의 말에 사진이 막 한때는 막 60여 장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은 기존의 노동신문의 보도 패턴에 비해서는 전혀 어긋나는 건데 그렇게 이제 동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최고사령관 동지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막 사진을 갖다가 막 3일에 걸쳐서 말이에요. 5일에 걸쳐 사진을 넣는 거 하면은 어떤 때는 또 이걸 보니까요.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는 8월 달에 김정일이가 심장 수술을 하고 매우 어려웠을 때 그 김일성 종합대학 수영장 준공식을 방문하는데 빼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정말 곧 내일 모레 죽을 사람 같은 그런 사진을 갖다가 내보내는 것은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선전선동부장, 노동신문, 주필 다 이거 날아가는 건데 건재하다. 왜? 그때 벌써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이가 선전선동 사업에 해서 이 사진을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도 패턴을 보게 되면은 다양성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그 도식화된 북한의 언론 매체, 보도 매체보다도 뭐 다양한 것이 나오고 있는 게 젊은 이제 김여정의 모습인데 그게 이제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김정은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당연히 우상화 작업이 일환이죠. 예. 체제를 공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연출을 하는. 여쭤볼 게 하나가 예. 이제 중요한 부분이 혁명가요, 새시대 예. 혁명가요를 새로 발표를 했다고 했습니다. 합니다. 예. 이게 북한에서는 일단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가요? 기존에 자기 할아버지인 김일성 시대와 예.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가 지났고 이제 명일상만 김정은의 통치 시대이기 때문에 김정은 통치 시대에 맞는 혁명 가요를 가지고 나와야지 과거에 뭐 적기가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4월 20일 날 가리라 백두산으로라든지 또 4월 20일 날 노동신문에 악보가 나왔어요. 죽어도 혁명의 신념을 버리지 말자. 이 두 곡이 지금 현재 북한 노동신문이 지정한 새로운 혁명 가요입니다. 이 두 곡을 가지고 이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뭐냐면 백두산의 북한의 혁명의 성지거든요. 바로 김씨 일가의 이른바 조선혁명의 전통의 원상이기 때문에 이 김씨 일가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죽어도 혁명의 신념을 버리지 말자는 이 노래가 이 사회주의 그 주체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종족 승리를 위해서는 모든 인민들이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걸 독려하고 이걸 고취하기 위해서 새로운 혁명가요를 내세워서 올 4월 20일 날 노동신문 20일 날 연이어 악보를 공개하면서 계속 방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란봉악단에서 이걸 이제 만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북한 내부의 정치적인 불안정성, 예. 뭐 공포 정치라든가 여러 가지 고위 간부들을 숙청하는 부분. 그리고 김정은의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 모습이나 신변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읽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김정은의 체제가 그렇게 공고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어떤 우발적인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네, 저도 그러한 분석을 봤는데 첫째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 군사 쿠데타를 일본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북한 군이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속성상 군사 쿠데타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주민들의 인민 봉기입니다. 주민들의 봉기인데 아직 한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북한이 삼선 사선으로 다 억압하기 때문에 주민 봉기도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 제가 기대하는 것은 세 번째인데 뭐냐면 측근에 의한 암살입니다. 이 공포 정치가 강해지니까 그 김정은을 저렇게 받들어 보셨던 현영철도 죽고 이영호도 죽고 지금 고무기도 죽는 상황이니까 혹시 자기 쪽으로 총구가 겨눠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김정은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먼저 김정은을 갖다가 암살하는 이 측근에 의한 암살 가능성을 저는 제일 거기에다 힘을 비중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에 이제 급작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될 텐데요. 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 그건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아래로부터의 그 혁명 우리가 바라는 건데 그건 좀 시간이 좀 걸려야 되고 많은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유해 쿠데타는 사실 말씀드리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 모든 실패와 성공, 김정은이 죽고 살고는 본인한테 달린 문제입니다. 본인이 저게 정치적으로 자꾸 쓰지 말아야 될 그런 수책들을 쓰고 엄청난 허점을 남기고 주민들이 이렇게 어떤 지지 기반을 허물어 나간다면 공포만이 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재 먹고 사는 문제도 계속 해결 못하고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어떤 예측치 못한 그런 사건을 또 만들어낸다면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폭동이라고 하기보다도 이렇게 한거하는 게 또 순수화 공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의 민도가 최근에 이제 좀 얘기 좀 들어보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좀 주목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밑에서부터의 혁명이랑 조직된 것보다는 우발적이며 그리고 상당히 강범위한 그런 어떤 그 불안정이 김정은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 NK 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